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산당 척결TV 나공실입니다. 남부구치소에 계신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애국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애국자분들께 무더운 여름철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더운 여름철에 독거방에서 나름대로 더위를 잘 피해가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다행히 독거방이 더위를 이기는 데는 이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6월 초부터 선풍기를 틀어줘서 50분 가동, 10분 중지 형태로 작동됩니다. 제가 오른손에 피부병이 생기고 허리 통증도 있고 새벽에 야간 미호 등으로 자주 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독거방으로 오게 되었고, 독방에서 지내면서 불합리한 대우도 받고 억울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감옥이라는 데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이라서 그때그때 말을 하지 않으면 묻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월 18일에는 실내 전용 반팔티도 제공되어서 더운 관복, 죄수봉 대신 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2리터 석수 구매하면 사동도우미, 약칭 사소가 냉장실에 물을 보관해줬다가 오전, 오후 각 한 번씩 총 2번의 물을 교대로 건네줍니다. 그걸로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블랙커피 또는 우유 섞은 라떼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에는 오랜만에 관물대 정리를 깨끗이 하고 화장실 청소 등등 대청소를 했는데, 다음날 19일 목요일 아침 9시경 운동시간에 관복을 벗고 반바지와 반팔 티차림으로 갈아입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는데 76년생 동갑내기 수감자가 나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치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쳤냐 라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욕을 하길래 약간의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그 후 감시하던 담당 주임이 시비 걸던 사람을 먼저 운동 중지시키고 방으로 돌려보낸 후에 저도 운동 중지하고 들어가라 해서 당황스러워서 저 사람이 저를 치고 욕을 먼저 해서 이유를 묻는 게 잘못이요? 라고 했지만 조용히 하고 들어가라 해서 제가 그러면 운동 나온 이유가 전화를 하려고 나온 것이니 전화만 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면서 순찰 기동대 약칭 CRPT를 부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CRPT가 오고 조사실로 끌려가서 자술서를 작성한 후에 결국 쌍방으로 경고 스티커 한 장씩 발부했습니다. 스티커가 3장이 누적되면 징벌방으로 이동되고 TV, 편지, 신문, 도서 등등 거의 제한이 됩니다. 스티커는 3달이 지나면 먼저 받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3개월 안에 3장이 쌓이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를 시비 건 형제는 평소에도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서 자기 방 문을 걷어차고 욕을 하는 등 주변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운동 나온 시간에도 꼭 그 사람을 같이 내보내서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접근해서 몇 살이냐, 무슨 사건으로 왔냐, 직업이 뭐냐 등등 물어봐서 솔직히 말했었는데 왜 거짓말 하냐는 식으로 말해서 참고 되도록 말 섞지 말자 하며 여러 차례 참고 지냈었습니다. 독거방 생활 한 달 하고도 8일 후에 결국 저희 사동 5동 팀장님이 면담 후에 동을 옮기는 게 어떻겠냐, 안 그러면 앞으로도 저 사람이 시비를 걸 텐데요 라고 권유하셔서 결국 그날 6월 19일 낮 1시에 2동 2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머물다 간 자리는 깨끗하게 라는 말처럼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날 그곳을 떠나고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38일간을 지내던 오하 20방은 독거 사동 중에서는 가장 정신적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동이었다는 것을 방을 옮기는 날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새로운 이하 2방은 와서 보니 완전 더러운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잔반 찌꺼기가 덕지덕지 굳어서 날벌레들이 날아다녔고 저변기 받침대와 청소솔은 모두 부러져 있었고 방에는 매트리스가 있는데 들추니 습기 차고 먼지가 짓눌려져서 작은 나방이 몇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덕분에 낮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사 시간 및 뉴스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 쉬고 계속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는 다음날 20일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청소도구 없이 휴지와 물, 버릴 수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총 몇 번의 이사 이동인가 살펴보니 마포 유시장 8일, 남부구치소 7하 16 독거방 7일, 9하 3 혼거방 4인 사실 3달 플러스 8일,
5하 27 독거방 5일 후 옷걸이, 휴지거리, 칫솔거리 등등 용품 미설치 이후로 5하 20 독거방에 설치된 곳으로 이동 후 한 달 플러스 8일 살다가 현재 사는 곳 2하 2방에 6일째 6월 24일 기준 머물고 있습니다. 6군데 살던 곳 대청소 싹 했습니다. 저보고 담당 주임 교도관 직원과 사동 소지 사소, 사동 도우미를 사소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엄청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암튼 예민한 제 성격에,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져서 샤워도 자주 하고 엄청 깨끗이 씻는데도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가려운데 진정시키는 연고도 2가지 바르면서 호전 중입니다. 더운 것을 못 참는 제 성격상, 그리고 모기 잘 물리는 제 체질상 여러 사람 지내는 혼거방보다는 그래도 여름에는 독거 생활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6일째 지내는 현재는 방도 깨끗해졌고 2동 사소님들도 친절하고 TV 상태도 기존 방들보다 낫고 밥상도 따로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독방은 대부분 밥상이 없고 밥상 설치용 박스만 있습니다. 매우 허술합니다. 그런데 여긴 밥상 작은 게 있어서 편지 쓸 때나 일기 쓸 때 받치고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래저래 고생하고 나니 여러가지 편한 점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선고 떨어지면 2심까지는 여기서 계속 지낼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23일 재판에는 JTBC 취재진이 찍은 증거 영상을 시청하면서 변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과 해당 피고인들 간의 변론과 발언을 쭉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저도 영상에 해당되는 장면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조금 길게 이어갔습니다. 법원 7층까지 가게 된 이유와 판사실을 발로 차게 된 경위에 대해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고,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난 과거에 가졌던 알바 및 직업만 50개 가까이 경험할 정도였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촬영차 들어갔다가 앞뒤에서 문을 부수면 되지 등등 선동 및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홧김에 발로 찼는데 문이 열려서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과거 전과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억울하게 벌금 맞은 적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주먹으로 누구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절칙 중 하나가 사람을 때리지 말자였기 때문에 판사를 복수할 목적은 1%도 없었고,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서 해를 끼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잘못된 점을 밝히고 마쳤습니다. 판사님께 제가 감형을 받으려고 아량을 구하지 않겠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은 죄만큼 죄를 기꺼이 받겠다는 의미였고요. 다만 판사 보복 목적이나 다중의 위력, 방시를 수색할 목적은 전혀 없이 저의 개인적 촬영 의도 중에 벌어진 공용물건 손상이라는 범행에 대해선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오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JTBC, MBC 등의 악의적 편집과 잘못된 자막, 그리고 앵커들의 거짓 선동으로 저는 이미 전국의 폭력 전도사, 판사 보복자 등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 선고에서만큼은 잘못된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에게 사기친 지인, 폭력 행사했던 사람들, 돈 안 갚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했고 해코지한 적도 없었는데 제가 감히 무슨 배짱으로 판사와 법원을 향해 보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만 불법적 구속과 늦은 새벽에 발부된 구속영장 판결에 화가 나기도 했고, 법원 건물 내에서 3단봉을 휘두르며 협박했던 법원 직원 같은 사람도 있어서 7층인지 그리고 판사실인지도 모르고 찾던 것입니다. 제가 저기 숨었을 수도 있지 라는 발언을 했으나 그것은 차은경 판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미 법원 내부에서 담당 판사는 벗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늦은 선고 이유를 직원이나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군데 발로 차고 난 후 바로 법원에서 내려와서 벗어났었죠. 그렇게 어제는 재판을 마치고 난 뒤 저녁 7시쯤 방으로 복귀했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비우고 재판에 임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성문을 통해서 잘못된 언론으로 인한 오해들은 풀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고 저의 잘못된 부분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정직하게 알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편지에는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요즘은 일기를 통해서 매일 꾸준히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허리도 아프고 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편지를 썼지만 이젠 되도록 한 주에 2번 이상 쓸 겁니다. 묵상, 기도, 반성문, 편지, 성경 역사 공부 등등 꾸준하게 훈련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18에서 22절 말씀. 더불어 범죄당을 비롯한 악한 자들과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의 하수인 찌짜오밍은 결국 악한 자들끼리 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의로운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이어갑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말로 이간질하며 근심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편지 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원일 형제 빼고는 아무에게도 편지가 안 오지만 물심양면으로 영치금 보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편지만 보내주셔도 되니 바깥 소식 좀 전해주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인내의 사람 이형석 전도사 드림. 2025년 6월 24일 오후 7시경. 네, 지금까지 고난극복TV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남부구치소에서 6월 24일에 애국자 여러분들께 보내신 서신이었습니다. 독방으로 옮기셔서 잘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또 시비를 당하셔서 맞대응을 하다가 더러운 독방으로 옮기시고 며칠간 청소를 하느라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피부병도 더 예민해지셨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 편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 올려드린 후원 계좌 구치소의 주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지와 영치금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일보를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소포로 자유일보를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소식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